안녕하세요. 행복에 도달할 때까지 돌아다니는 도달입니다. 제가 거의 2달간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서 자리 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또 다시 시간이 많아져서 근황 토크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영상을 2개로 나눴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스냅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적으로 다룰 생각이에요. 의사를 그만둔 뒤로 제가 뭐하고 지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저도 길을 찾아가는 시기였어서 주제를 얼버무렸던 적이 많았어요. 이전 영상들에서 나오듯 2025년은 한국에서 지냈어요. 한국인으로서 한 번쯤은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남아공보다는 뭔가를 배우거나 체험해볼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민지원금으로 컴퓨터 학원도 다녀보고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도 해보고 초등 영어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1년 2개월 만에 한국 생활을 접고 남아공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처음 취업한 스타트업 회사에서의 경험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때 한국의 직업 문화랑은 안 맞는다 라고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 로컬들 사이에서도 직원이 10명 미만인 스타트업은 신입이 꼭 피해야 하는 업체인 줄 익히 들어 알면서도 그냥 입사를 했는데 그게 제 한국 생활 최대 실수였던 거죠. 그 회사의 문제를 일일이 설명하자면 입이 아플 텐데 그냥 저 들어가고 저 포함해서 3명 줄줄이 퇴사하고 직원들이 모두 1년을 못 넘기는 것만 보면 답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제일 웃겼던 건 수평적 문화를 추구한다면서 다들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르고 존댓말을 쓰라고 했는데 사장은 직원들한테 반말하는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일평생 살다 온 제가 오히려 수평적이지 못하던 소리를 듣는 것도 웃겼고요. 여튼 정신건강을 위해서 3개월 수습만 채우고 바로 그만뒀는데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에 일했던 영어학원은 선생님들도 다 외국 사람이고 원장님도 참 좋은 분이셔서 직장 문화가 편했지만 그럼에도 굳이 한국에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우고 하고자 했던 건 다 했는데 꼭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달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편리함, 치안, 의료 시스템, 음식, 오락을 좋아해서 한국을 선호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자연과 일상의 여유에 더 가치를 두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민감도가 높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인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경쟁, 그리고 도파민 속에서 정서가 계속 불안정하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남아공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할지도 몰랐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내려놨었어요. 남아공에서 한국인이 결혼 상대를 찾는 건 모래에서 반을 찾는 격이니까요. 그래도 남아공의 햇빛, 하늘, 산과 바다를 보니 뭔가 살 것 같은 기분이었고 다행히 돌아오자마자 여러모로 행사가 많아서 부모님 따라다니느라 앞날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월쯤에 한국에서 팀이 왔는데 하루는 제가 케이프타운 관광을 시켜주는 날이었어서 같이 나갔어요. 언니들이 서로 사진 찍어주길래 저도 제 친구들이 사진 찍어준 짬바로 핸드폰으로 몇 장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한 언니는 남아공에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스냅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던 것 같아요. 저 정도 사진 실력은 여자친구들 많은 애들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언니가 스냅 사진 예시들을 보여주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아니, 더 잘 찍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에서 저것보단 내가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어쩌면 적성일 수도 있다던 말이 그때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껏 주변 사람들이 사진 취미를 가질 때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서 설마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겠어?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전 도전 정신이 그닥 대단하진 않아도 스스로의 재능을 발굴하는 걸 좋아하는 데다 꽂히면 추진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팀이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빠가 갖고 있던 소니 카메라를 빌려서 유튜브랑 챗GPT로 카메라 조작법이랑 보정법을 이틀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날 여동생을 마당에 데려가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리고는 보정을 해서 결과물을 보는데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찍은 건데 사실 지금 보면 별로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저에겐 유레카를 느끼게 해줬어요.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출퇴근이 있는 9to6 직업도 안 맞았고 특히 회사 내에서 상사 장단 맞춰주는 것도 싫어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 가능하면 이동과 시간이 자유로운 재택근무를 하고 싶었고
안 맞는 직장 동료나 고객이랑 길게 같이 일하기 싫어서 고객 턴오버가 좀 빠른 직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쉽게 질리고 지루해하는 편이라 반복 작업보다는 빨리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성 일이 더 잘 맞을 것 같았고, 스스로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창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후로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 아는 지인 커플 3팀 사진을 찍으면서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사진의 컨셉 기획부터 촬영할 때 디렉션 주고 구도 잡는 것, 후보정으로 밍밍했던 사진의 생기를 불어주고 마지막 결과를 감상하는 것까지 너무 재미있고 만족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인스타 개설해서 포트폴리오 쌓으니까 조금씩 촬영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월은 노션으로 상품 설명서 만들랴, 촬영 예약서 만들랴, 카카오 채널이랑 구글 비즈 프로필 개설하고 홈페이지까지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고, 3월은 촬영하고 보정하고 구도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물론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스냅 작가일 외에 저희 일상 및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 영상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냅 작가 일이 정말 제 적성에 맞다고 느꼈어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촬영 날에는 촬영을 핑계로 바다도 보고 숲도 걸을 수 있고, 내향인이고 낯도 가려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든데 스냅은 보통 한두 명의 고객만 상대하니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5개월 정도만 하고 그만뒀잖아요. 적성에 안 맞기도 정말 안 맞았지만 위로는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주위로는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냥 사람한테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컸어요. 그러고는 한국에서 처음 간 회사도 오래 못 버티고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 저는 제가 사회 부적응자 같이 느껴졌고 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그저 근성 부족하고 멘탈 약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세상에 안 힘든 일 없다,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냐 라면 조언도 했고요. 근데요, 그렇게 많이 도망쳐본 저로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도망쳐도 된다 입니다. 나의 약점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약점이 있다면 강점도 분명 있다는 뜻이고, 약점을 알면 그걸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을 쳐도 뒷걸음을 쳐도 시간이 흐르는 이상 우리는 절대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퇴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한 곳도 결국엔 어떤 목적지이고 뒷걸음도 어쨌든 새로운 걸음이니까요. 어찌 보면 이 스냅 작가라는 직업은 세렌디피티, 우연한 발견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발걸음이 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것이기도 해요. 비록 제가 적성에 맞는 일, 본업으로 하기 좋겠다 여기는 일을 찾긴 했지만 저는 아직 해보고 싶은 일들이 남아있답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한 번이라도 해봐야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서요. 제가 의사라는 직업에 한치의 미련도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보이는 꿈이던 보이지 않는 꿈이던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두루 다녀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세렌디피티가 찾아올지도요.